유튜브로 읽는 박정희 전기 8권 철부지 학생과 반동 정객 박정희 친위 세력과 김종필 세력 1965년 12월 16일로 예정된 국회의장단 선출투표를 앞두고 공화당 의장을 지낸 정구영 의원은 당내의 김종필 계열이 박정희 대통령에 의해 의장 후보로 지명된 이호상 대신 자신을 당선시키려고 뛰고 있는 데 대해 일말의 불안을 느꼈다. 그는 김동완 원내 총무에게 비서를 보내 이런 뜻을 전하도록 했다. 상황을 보아하니 큰 혼선인데 내가 의장에 당선된다 해도 의장직을 수락하지 않겠다. 아마도 1차 투표에서 과반수 투표자가 없어 2차 투표를 해야 할 것 같은데 그런 형편이 되면 투표를 미루고 의원총회를 열어달라. 내가 총회에서 의장직을 맡지 않겠다는 이유를 설명하겠다. 김 총무는 그러겠노라고 답했다. 1차 투표에서 정구영은 69표, 이호상은 55표를 얻었으나 둘 다 과반수에 미달했다. 그동안 이호상 의장 불신임안을 내기도 했던 야당 의원들은 이상하게도 거의가 기권했다. 당시 공화당 의원 수는 108명이었는데 공화당원의 과반수가 총재에 항명한 것이다. 항명파에는 김종필 직계뿐만 아니라 이호상 의장이 잦은 돌출 발언에 불만이 많았던 의원들도 포함됐다. 당 의장 복귀가 결정되어 있던 김종필은 정구영을 찾아와서 의원총회 이전에 내가 할 일이 있으니 좀 기다려 주십시오 라고 하더니 청와대로 올라갔다. 박 대통령에게 번의를 권하려고 했는데 대통령은 김종필을 만나주지 않았다는 소식이 들어왔다. 의원총회에서 정구영은 신상 발언을 통해 이렇게 말했다. 이번 의장 지명이 민주 절차를 무시하고 명령식으로 처리됐다는 것은 나도 잘 안다. 1차 투표로서 불만을 표시했으니 이제는 총재의 지명을 따르자. 내가 당선되더라도 결코 수락하지 않겠다. 2차 투표에서 이호상은 제적 과반수인 88표를 겨우 얻어 당선되고 정구영은 60표를 얻었다. 야당 의원들은 뜻밖에도 태반이 이호상 의장 지지를 선택했다. 박정희 총재의 직계인 공화당 신주류와 김영욱의 정보부가 야당 의원들을 상대로 집요한 공작을 벌인 결과였다. 야당은 여당의 당내 민주화 움직임을 외면하고 박 대통령의 독단을 지원한 꼴이 됐다. 이 의장 재선이 선포되는 순간 의원석에서 박수를 친 사람은 정구영뿐이었다. 다음날 오전 박 대통령은 공화당 당무위원들을 청와대로 불러다 놓고 격앙된 말투로 경고했다. 정당이란 이념, 정책, 그리고 지도체계를 뒷받침하는 엄격한 당기라는 3대 기간 위에 서야 하는 것이다. 우리 야당이 성장하지 못한 것도 기강이 서 있지 않은 때문인데 공화당은 지금 야당을 닮아가고 있다. 이번에 당의 기강을 무너뜨린 주동자들을 당이 단호히 처리하지 않으면 내가 나서겠다. 당무위원들은 박 대통령의 단호한 처리를 제명 요구로 받아들였다. 이런 박 대통령의 경고에 얼어붙은 공화당은 12월 22일의 상임위원장 선거에서는 박 대통령이 지명한 대로 충실히 따랐다. 12월 20일 박 대통령은 섬진강댐 준공식에 참석하기 위해 서울을 출발하여 전북 임실역까지 내려가는 특별열차에 정구영을 동승시켰다. 박 대통령은 정 의원을 옆자리에 앉히고 많은 이야기를 했다. 대통령은 항명 파동권을 꺼내면서 주동자 3-4명은 제명하고야 말겠다고 했다. 원로 변호사로서 깐깐한 원칙주의자인 정구영은 차분하게 말했다. 총재 개인 의사를 받들지 않았다고 해서 당명에 대한 반란이라고 해석하는 것은 각각에서 조금 잘못 생각하신 것입니다. 당명과 총재 명령과는 구별되어야 합니다. 아니 선생님도 이건 인사 문제 아닙니까? 100명이 넘는 의원들 앞에서 어떻게 이런 인사 문제를 걸어놓고 토론하도록 합니까? 이 사람 저 사람으로 갈려 시끄러울 텐데. 그건 일리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의원총회에서 인사 문제는 총재와 당 의장에게 위임하자는 결의를 하도록 하면 될 것 아닙니까? 이번에는 그런 절차도 없이 각각에서 불쑥 의장은 누구, 상임위원장은 누구 하는 식으로 지명을 해버리니까 저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만류할 수 없게 됐습니다. 김종필 의원이 곧 당의장으로 복귀하게 될 것인데 이런 식으로 나가면 또 김 의장이 독주한다 해서 소외된 쪽에서 분란을 일으키지 않겠습니까? 당분간 제가 당을 통제해야겠는데
명령이 통하지 않으면 일하기가 어렵습니다. 정구영은 거듭해서 당내 민주주의의 중요성과 의원총회의 의견을 존중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대한 박 대통령의 말이 의외였다. 좋습니다. 선생님이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그런데 어쨌거나 공화당 내 50표가 저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그까짓 야당 40표. 그것은 얼마든지 제 표로 끄는 방법이 있습니다. 정구영은 충격을 받았다. 이번 국회의장 선거에서 2호상을 찍은 공화당 내 50명의 의원을 박정희는 일종의 사병으로 인식하는 것 같았고, 야당 의원들은 낮에는 야당, 밤에는 여당하는 자들쯤으로 여기는 것 같았다. 정구영은 이 양반이 이런 말을 하다니 앞으로 정치가 불행해지겠구나 하는 생각이 스쳐 지나갔다고 한다. 그는 대정당을 이끌어 가시는 각하답지 않은 말씀입니다 하고 단호하게 말했다. 좀 거북한 장면이 됐다. (1965년 12월 20일) 섬진강댁 중공식에 참석하러 가는 박정희 대통령의 자동차 안에서 정구영 의원의 고언은 계속됐다. 각하의 명령을 어겼다고 해서 신문에서는 항명이라고 하고 주동자를 제명해야 한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각하의 명령이 곧 당명이란 논리가 성립되는데 반드시 제명해야 한다는 말씀은 거두시죠. 정권 정도로 처리해도 각하의 위신은 충분히 유지됩니다. 박 대통령은 좀 심한 말을 했다 싶었는지 선생님 마음도 이해합니다 라고 했다. 12월 24일 공화당은 국회의장 선출 항명사건의 주동자인 김용태, 민관식 두 의원에게 6개월간의 정권, 김종갑, 신영식 의원에겐 경고 처분을 내렸다. 박 대통령은 정구영뿐 아니라 김종필 등 여러 사람들의 건의를 받아들여 비교적 가벼운 처벌로 마무리했다. 이날 밤 박 대통령은 당의장 복귀가 결정된 김종필 의원의 집을 찾았다. 정권 처분을 받은 김용태를 비롯 예춘호, 정태선, 신윤창, 오학진 등 김종필 직계 의원들과 조시영 당기위원장을 불러 새벽까지 술을 마셨다. 박 대통령은 공화당 창단 무렵에 어려웠던 이야기를 꺼낸 뒤 그래도 공화당이 이 정도로 큰 데는 김용태 의원의 고집 덕분이었다고 위로했다. 며칠 동안 초조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고 있던 김용태는 사면된 수인처럼 기뻐하면서 앞으로 6개월 동안 백의종군하겠습니다 라고 감격했다고 한다. 12월 27일 공화당은 서울시민회관에서 전당대회를 열고 박정희 대통령을 다시 총재로 선출하고 총재가 당의장으로 지명한 김종필에 대해 동의 절차를 밟았다. 1964년 6.3 계엄령 사태 직후에 당의장에서 물러나 6달 동안 외유하고 돌아와 조용히 지내던 김종필은 이로써 박, 김, 체제로 불리던 권력의 핵심으로 복귀한 듯 보였다. 그는 취임 인사말을 통해 신념에 따라 어려움을 뚫고 나가는 것이 주체성이며 자주성이다 라고 말하고 알찬 조국을 이룩하여 그 힘으로 국토를 통일하는 것이 우리의 최종 목표다 라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12월 30일 기자회견에서 중요한 언급을 했다. 한 기자가 월남의 한국군을 증파할 가능성에 대해서 묻자 그는 월남 파병과 한일 국교 정상화는 우리의 발판을 밖으로 내디딘 역사적 대업이었다. 만일 증파 요청이 있으면 우리의 정황에 따라 고려될 수도 있는 문제가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1966년 1월 1일 휴버트 험프리 미국 부통령이 마르코스 필리핀 대통령의 취임식에 참석한 뒤 한국에 들러 박 대통령과 이례적인 신정회담을 가졌다. 험프리 부통령은 월남전에서 이기려면 미군 50만 명의 투입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한국도 이에 비례하여 1개 전투사단을 추가적으로 파견해주기 바란다는 존슨 대통령의 뜻을 전달했다. 1월 3일 박정희 대통령의 뜻에 따라 공화당은 당내 요직을 새로 짰다. 정책위 의장에 백남억, 재정위원장에 김성군, 사무총장에 길재호, 선거대책위원장에 박준규, 당을 실질적으로 이끌어갈 13명의 당무위원으로는 당연직인 김종필 당의장, 김성진 중앙위 의장, 백남억, 길재호, 김동완 원내총무, 장경순 국회 부의장, 원용석 무임소 장관 7명과
김성곤, 김유택, 김진만, 정태성, 김택수, 최정기 6명이 임명됐다. 이들 가운데 친김종필로 분류될 수 있는 이는 정태성, 김택수, 김동완 정도에 불과했다. 박정희 총재와 직접 연결돼 공화당을 이끌어가게 되는 김성곤, 김진만, 길재호, 백남옥의 이른바 4인 체제가 전면에 포진한 것도 이때가 처음이었다. 김종필은 당의장에 복귀하긴 했으나 4인 체제의 실권을 넘겨주지 않을 수 없게 된다. 박정희는 공화당 4인 체제와 김영옥의 중앙정보부 그리고 이들을 조정하는 참모장으로서의 이우락을 삼각점으로 하여 권력을 관리하게 된다. 구정치인과 5.16 군사혁명 주체 세력의 혼성체인 박정희 친위 세력은 반김종필의 색깔을 내게 된다. 대통령 친위 세력과 김종필의 결정적인 차이점은 전자가 박정희의 수족으로 기능한 데 반해 김종필은 박정희의 잠재적 대체 세력으로 비춰지고 있었다는 점이다. 박정희로서는 정권 강화와 연장을 위해서는 친위 세력의 김종필 견제를 묵인 또는 지원하지 않을 수 없는 숙명적 관계를 만들게 된 것이다. 5.16 혁명 직후 약 5년간 박정희는 권력의 창출과 유지를 위해서 김종필의 도움을 필요로 했으나 친위 세력의 강화 이후에는 박김 체제가 기본적으로 라이벌 관계란 특성을 띠게 됐다. 김종필에겐 의외의 변신이 길재호였다. 6.48기 동기생인 길재호는 가장 열렬한 김종필계였으나 반김의 핵으로 돌변한 것이다. 김종필은 이렇게 회고했다. 다른 사람들이 길재호를 설득한 면도 있지만 결국은 대통령의 뜻이었다고 봐야죠. 어떻든 하나의 새로운 핵을 만드는데 길재호가 참가했는데 왜 박 대통령께서 그 핵을 측근에 두기로 했는지는 그 어른한테 내가 돌아가시기 전에 물어보지 않았으니 알 수 없죠. 구 정치인들은 이야기 상대도 되고 호락호락 잘 움직이고 경험도 있고 그러니까 대통령도 그 사람들한테 끌려가기 시작했어요. 그 결과가 각하 아니면 안 됩니다 라는 삼선 개헌입니다. 보세요. 삼선 개헌의 주동이 바로 그 사람들입니다.